안녕하세요, 리본카 전효빈입니다. 지금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바로 리본카 부산 지점인데요. 여기에 왜 나와 있냐면 대한민국 수입차 1등, 2등을 매달 다투는 E클래스, 5시리즈 이 두 차량이 중고차로 나왔을 때 과연 어떤 차가 디자인, 그리고 가격, 그리고 옵션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우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대결을 붙여보려고 합니다. 저 혼자 하면은 사실 이 수입차는 조금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를 도와주실 각 차량의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빨리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죠. 리본카 부산지점 조태훈 과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관호 과장입니다. 경력을 일단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보면은 벤츠 뭐라고 해야 되죠? SC SC라고 하나요? 세일즈 컨설턴트. 되게 뭐 이게 단어가 고급지네요. 예. 벤츠잖아요. 예. 꽤 오랜 기간 근무를 하시다가 지금 리본카 부산 지점에 계시고 그리고 5시리즈 차주였었고 네, 맞습니다. 저는 수입차 경력은 없지만 수입차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합니다. 많이 좋아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E클래스 그리고 5시리즈 이 두 차량들을 총 3단계로 나눠서 한번 구분을 지어 볼 거예요. 첫 번째로는 디자인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 두 번째로는 옵션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뭐 요 정도 됐을 때의 차량들이 대체로 어느 가격에 형성돼 있다 요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디자인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먼저 해주시죠. 그러면 일단 5시리즈 BMW 5시리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G바디로 넘어왔을 때 가장 눈에 띄었던 건 일단 라이트. 기존에 이제 BMW가 이제 상징이 엔젤아이, 동그란 눈 두 개가 이렇게 딱 붙어 있는 그런 형상인데 그 아이덴티티는 지키면서 굉장히 세련되게 모형이 변형이 됐다.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신사가 정장을 딱 차려입은 듯한 그런 느낌이 저는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젊은 그 감성은 또 잊지도 않았어요. 타고 있는 오너만 상상을 해봐도 절대 40대는 아닐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 그리고 이 키드니 그릴 새로운 5시리즈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좀 과격해졌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키드니 그릴이 정말 멋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뉴트리아 에디션. 그렇게 얘기하시면은 그리고 뭐 다른 디자인 포인트 한번 또 찝어주실 거 있나요? 개인적으로 휠 자체가 이 M 스포츠 팩에만 들어가는 휠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M팩이 안 들어간 휠은 안 예뻐요. 아반떼 깡통에 들어갈 법한 휠을 넣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M팩이 들어간 BMW는 무조건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테일램프도 그럼 한번 볼까요? 이것도 멋있네. 면발광 들어간 LCI 버전도 멋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도 멋있네요. 디자인적으로 뭐 강력하다고 하지만 안전에는 별 이렇게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나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E클래스 외관 디자인 한번 살펴볼까요? 자, E클래스 이제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일단 그 전에 디자인은 일단 취향이잖아요. 5시리즈 같은 경우는 하나밖에 없어요. E클래스 같은 경우는 고객분들의 취향을 존중한다는 의미로 아방가르드라는 디자인이 하나 있고요. 익스클루시브 디자인이라는 게 또 있어요. 선택의 영역이 폭이 크다. 그러면은 디자인 어느 부분이 제일 멋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만 좀 찝어주세요. 이게 사실은 7년 전에 나왔던 디자인이죠. 근데 개발은 또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을 했겠죠. 근데 지금 보셨을 때 디자인이 옛날 차 같아요? 요즘 차 같아요? 옛날 차 같아요. 그래요? 질리지 않는 디자인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 디자인으로 봤을 때는 아주 완성도가 높은 디자인이다. 한 가지 또 뭐 라이트를 얘기하셨는데 라이트의 완성형입니다. 멀티빔 LED. 멀티빔 LED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이 동그란 지금 없어서 아쉽지만 이 트윈 램프 이 두 줄 이거 급에 따라서 나누는 거잖아요. C클래스는 한 줄, E클래스 두 줄, S클래스 세 줄. 두 개 아이덴티티죠.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을 멀리서 봤을 때 누구구나 알아주는 게 좋죠. 나를 알아주는 게. 알겠습니다. 일단 뒤에도 한번 보고 그러고 얘기를 하시죠. 보니까 지금 여기 네. 반짝이 뿌려놓은 거 같아요. 그렇죠. 이게 안전이가 이게 반짝이 뿌려놓은 게 아니에요. 이게 매우 과학적으로 다 계산이 된 각도입니다. 난반사를 일으킵니다. 각각의 위치로 안 보이는 그런 사각지대에서도 이 차의 위치를 알려주게끔 돼 있는 과학적인 테일램프 때문에 안전까지 테일램프에 접목을 시킨 차다. 자, 그러면 지금 5시리즈 외관 그리고 E클래스 외관 이런 식으로 한번 쭉 살펴봤는데 투표하시죠. 댓글로 달아주십시오. 마지막에 할게요. 마지막에 할게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저는 E클래스. 5시리즈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직선이 많이 써져 있고 남성성이 강조된 그러니까 한 30대까지만 해도 5시리즈가 당연히 무조건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넘어가는 순간 E클래스가 좀 더 인기가 확 살아나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실내랑 실내 인테리어 그리고 옵션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 클래스부터 한번 볼까요? 네, 그렇게 하시죠. 네. 일단 제가 한마디만 먼저 해도 될까요? 네. 이게 좀 너무하지 않나요? 이 차량 같은 이 220D 포매틱이기 때문에 이 12.3인치 와이드 스크린 콕핏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예요. 이 300 같은 경우는 최초로 적용한 벤츠에서 W213가 나오고 나서 우후 죽수 모든 브랜드에서, 그리고 심지어 5 시리즈 신형 지금 나오는 거 이제서, 그리고 최초로 또 시작한 게 64가지의 컬러링을 담당하는 이 앰비언트 라이트 최초로 적용을 한 차량입니다. 이 앰비언트 라이트도 디자인적으로 생각하시죠. 디자인 플러스 또 안전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을 들어갔다가 밝은 데 나올 때 순간적으로 시야가 하얗게 되죠. 근데 앰비언트 라이트를 적용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어두운 데 있더라도 동공을 어느 정도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디자인적인 요소로만 알고 있지만 이 안에는 안전의 요소도 포함이 되어 있다. 터치가 안 되죠. 터치가 안 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터치가 안 되는데 이유가 있다고요? 벤츠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드리죠.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한다. 전방 주시를 하지 않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터치를 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시선이 분산되죠. 근데 여기서 페이스리프트 된 애들도 터치가 다 돼요. 그러니까 실패작이죠. 개선형인 거죠. 왜냐면 현대자동차도 똑같이 야 이거 버튼식 기어 시프터 진짜 편할 거야 넣어놓고 다음 세대 때 다 바꿨거든요. 그거는 실패인 거죠. 어쨌든 옵션 얘기도 같이 할 텐데 옵션 얘기해 보니까 주행 보조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주행 보조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옵션 있는 주행 보조 있는 이 클래스를 탔었는데 사실상 없는 수준에 불과하지 않나. 아니죠. 그거는 지금의 기술력에 비하면야 그렇지만은 2016년도에 W213이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클래스랑 제가 그 기흥에 테스트 드라이빙 갔을 때는 있는 차가 없었어요. 2016년이면 없었어요. 있는 차가. 그렇긴 하겠네요. 비교를 할 차가 없었어요. 도대체가. 자, 이 정도면 그 벤츠 코리아에서 우리 조 과장님한테 다시 해피콜이 올 것 같습니다. 입금 받으셨어요? 이 클래스 한번 트렁크도 네. 옵션 들어간지 볼까요? 네. 방금 수동 아닙니까, 수동? 이 클래스 트렁크 악명 높죠? 네. 소리 엄청 큰 걸로. 근데 벤츠는 트렁크 구조 턱이 없죠. 싣고 넣을 때 아주 편하게끔 되어 있고,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질문을 받는 게 트렁크에 골프 몇 개 들어가요? 공식이 있거든요. 투어백 기준으로 4개가 다 들어갑니다. 거짓말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SUV도 아닌데 뭔 4개가 들어가요? 있습니다. 이 핸드폰 안에 영상 있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 벌써 또 발견했습니다. 이게 터치가 됩니다. 네. 디스플레이 터치. 아우, 편해. 또 이거 애플 카플레이도 무선으로 연결되거든요. 쟤는 유선이에요. 그리고 정품만 됩니다. 그러니까 꾸지잖아요. 530i인데도 디지털 네. 클러스터 야. 들어가 있죠. 지금 보시면 클러스터도 바뀌거든요. 이 모드에 따라서. 그러네. 이렇게 에코, 에코랑. 스포츠. BMW가 3 시리즈까지만 해도 너무 투박하다,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G바디부터는 저는 BMW 실내 디자인 굉장히 만족스럽거든요. 한번 좀 짚어주시죠. 네, 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핸들 자체도 BMW 하면 뭔가 스포츠성, 잘 달린다 이런 상징적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디자인적인 부분이 잘 반영된 게 아닌가. 그리고 하나 발견했습니다. 네. 핸들에 지금 여기 보면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저는 요거 디스플레이 키. 벤츠는 제가 알기로 디스플레이 키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벤츠는 A클, C클, E클, S클 키를 다 봤지만 다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BMW는 5 시리즈부터는 이 디스플레이 키가 들어가요. 5 시리즈, 7 시리즈. 근데 이 디스플레이 키가 어디 가서 책상 위에 올려놓기 되게 멋있습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옵션하고 실내 인테리어는 거기서 실내 인테리어는 빼시죠. 왜요? 저는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뭘로 보이세요? 이거요? 네. 플라스틱이요. 랩핑이죠. 그렇죠. 플라스틱 위에다가 랩핑한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클래스 같은 경우는 실제 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고급감에서 차이가 난다. 알겠습니다. 뒤에서 피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S 클래스를 네네. 끌고 내려와 볼게요. 네. S 클래스 가지고 한 네. 3시간 동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실내 디자인 그리고 옵션 이렇게 종합적으로 한번 봤는데 네. 객관적, 주관적 모두 섞여 있는 내용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면 BMW 손을 조금 들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차가 2018년식이든 2017년식이든 타는 사람은 2024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편의성이라든지 뭐 옵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길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BMW는 터치가 되는 디스플레이라든지 네. 무선 애플 카플레이라든지 주행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도 아주 다양하게 탑재되어 있고 실내 디자인도 저는 BMW 되게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거센
반항을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가격 부분이 하나 남았죠. 이 가격은 어떻게 얘기할 거면 이 두 차량들이 모두 한 2017년에서 2019년식 사이 요 정도 때에 나온 차량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중고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형성돼 있는지 그거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5 시리즈부터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17년식이고 주행거리가 이제 95,000km 정도 됐고, 근데 사고는 일단 무사고입니다. 자, 요 정도는 가격이 대략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나요? 지금 저희 리본카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950만 원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연식이나 주행거리에 따라서 조금 이제 틀린 부분은 있는데 2,000 후반에서 3,000 초중반까지 일단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차가는 7,100만 원 정도 하는데 보통 한 50% 정도 감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가격만 종합적으로 놓고 봤을 때 5년에서 6년 정도 되고 10만 킬로 언저리 되는 530i는 2천만 원 후반에서 3천만 원 초반 요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클래스도 한번 볼까요? 이 클래스는 이제 이 차는 지금 220D 포매틱 X라서 좀 530i 플러스랑은 좀 비교하기 그렇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17년식 AMG 라인 저희 리본카에 광고하고 있는 게 53,000km 정도 되는 게 3,180만 원. 일반 2,300이면은 뭐 2,000 후반 뭐 이 정도 되지 않을까. 2300이 초기 가격이 얼마였죠? 일반이면 7,400, 7,500 정도. 7,400에서 7,500에 할인 그때 당시에는 100만 원, 150만 원 정도. 100만 원 빼준다고요? 왜냐, 안 해도 팔리니까.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감가 퍼센트가 한 60% 정도 된 거네요. 좀 더 많이 빠졌네요. BMW보다. 제가 봤을 때는 신차로는 판매가 많았었던 것 같고, 중고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5 시리즈보다는 조금 찾는 분들이 적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놓고 보니까 사실 이게 너무 취향 따라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가격대가 비슷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보고 계시는 우리 리본카 구독자님께서 나 같으면 어떤 차를 선택하겠다, 이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돈 씨는 안 됩니다. 종합적으로 댓글을 해서 더 많은 표를 받으신 분께 저희가 다음번에 올 때, 부산에 올 때 좀 선물을 하나, 뭐 주실 건가요? 그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셔야죠. 다 보고 있을 때. 시원하게 스타벅스 5만 원권 드려. 좋네요. 누구 돈으로? 자, 그러면 끝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딱 한마디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한마디 하셔야 돼요. BMW는 제가 봤을 때 정말 남성분들한테 인기가 이제 좋은 차량이고, 그래서 좀 더 선택을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성분들한테 대단한 지지를 받을 것이다. 벤츠입니다. 안 됩니다.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예, 않습니다. Best or nothing. 최고가 아니면 만들지 않는다. 그리고 세상에는 두 가지 차가 있습니다. 벤츠가 아닌 차.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마지막 한마디 잘 들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리본카 구독자님들 댓글로 많이 투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금 리본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한 감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거든요. 구독만 하시면 응모를 하실 수가 있는데 1등 상품이 LG 스탠바이 미 고를 드리고 있어요. 문화상품권 5만 원권 10분, 그리고 또 50분 뽑아서 스타벅스 기프티콘 이렇게 드리고 있거든요. 고정 댓글란에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으니까 고정 댓글 꼭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리본카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리본카 전효빈이었습니다. 네, 부산지점 이관호 과장이었습니다. 네, 부산지역 조태훈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